안녕하십니까. 오늘 레알 시승기는 현대차의 스타리아 시승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타리아는 MPV 다목적 차량이죠. 그리고 PBV 특수목적 차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스타리아가 이 지향하는 바가 다양한 용도에 맞게끔 가족들이 여행하는 용도 혹은 또 상용차로서 여러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그런 용도에 맞게끔 잘 기획이 된 차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 현대차에 이제 일하고 계신 하재영 매니저님하고 같이 스타리아의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한 이미지, 그리고 이제 사폭등이 들어가서 야간에 보시면 라이트가 한 줄로 쭉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우주선 느낌이, 우주선에서 이제 모티프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스타리아 이런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 뭐 상상 속에서 이제 그렸던 우주선의 모양처럼 이제 둥글둥글하게 맞습니다. 하늘을 나는 듯한 예.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요 일자로 되어 있는 요 라이트가 이제 라운지에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요 모델, 요 차폭등 같은 경우에는 승합 모델에는 법규 때문에 안 들어가고요. 예. 그 승합이 11인승 모델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께서 보시기에 디자인이라든지 상품의 구성, 그다음 예. 뭐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기존 스타렉스 대비해서 상품성 대폭 개선됐고, 디자인도 보시기에 기존 스타렉스 대비해가지고 좀 미래차 같은 느낌이 들도록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면서 쓰임새가 많을 것 같고, 또 이제 카니발 대항마기 때문에 그런 예. 경쟁도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예. 스타리아는 용도에 따라서 카고와 투어러, 라운지로 나뉘고, 카고는 3인승, 5인승, 그리고 투어러는 9인승과 11인승, 고급 모델인 라운지는 7인승과 9인승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투어러와 카고는 이제 외형은 같을 텐데 생김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라이트 부분이 일자로 이어지지가 않고 가운데가 끊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범퍼가 크롬이 아니고 그냥 일반 범퍼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네요. 후면부에서도 테일 램프의 형상이 다릅니다. 이제 요 밑에 들어가는 턴 시그널 방향지시 등이 없고, 또 위에 이제 가니쉬가 빠져 있습니다. 스타리아의 크기를 말씀을 드리면 전고가 1m 99, 그러니까는 1990mm 이고요. 전폭은 1995mm, 그리고 전장이 5155mm입니다. 상당히 전고가 높죠. 전고가 높은 거에 비해서 최저 지상고를 낮췄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이 실내에서의 높이가 높습니다. 실내에서의 높이가 한 1m 40 정도가 된다고 하고, 제가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허리를 숙인 형태가 되고요. 초등학생 정도의 키라고 그러면은 서 있을 수도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외관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의 개방감, 그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자동차의 허리 부분, 이 벨트 라인이 밑으로 내려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철판 밑에 철판 부분하고 이제 상단에 유리로 된 부분의 비율이 기존에 존재하던 차들하고는 비율이 다릅니다. 가운데 이제 가로지르는 램프가 아주 모양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릴이 상당히 크게 디자인이 되었고, 그 좌우에 있는 헤드램프가
8개의 큐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8개 중에 6개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은 라운지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 그릴이고요. 다크 크롬입니다. 참고로 스타리아는 다크 크롬과 구릿빛의 틴티드 브라스 두 가지 색상의 그릴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크 크롬은 모든 색상의 차량에 전부 적용이 되고요. 틴티드 브라스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과 흰색 그리고 은색 차량 3가지에만 적용이 됩니다. 라운지 모델의 또 특징적인 부분은 이 파라메트릭 픽셀 형태로 되어 있는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뒤에 테일 램프는 가장 아랫부분이 정지등이고요. 방향지시등은 턴 시그널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테일 램프의 이 상단 부분은 가니쉬로 이제 불빛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계기판이 있고,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전하면서 보니까 이 인포테인먼트의 위치가 대시보드와 수평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는 살짝 좀 먼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틀어졌으면 좋겠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에코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스포츠, 노멀, 에코, 스포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기존 현대차와 같습니다. 기어박스는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비슷한데, 이제 특징은 운전석에서 앉았을 때 창문이 상당히 아래부터 있습니다. 이 차량의 사이드 벨트가 밑에 있기 때문에 유리창의 면적이 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수납 공간이 많은데 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계기판 앞에도 버튼을 누르면 USB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곳곳에 수납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충전기는 기본적으로는 이 센터페시아 밑에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도 수납 공간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이제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오닉 5 때 봤던 플로팅 아일랜드 구성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뒤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컵홀더와 그다음에 아주 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뒷자리로 그대로 가보면 한번 당겨주면 문이 열리고요.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닫힙니다. 2열에 와서도 이 컵홀더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요. 밑에는 충전과 관련된 아울렛들이 있습니다. 역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요건 7인승 옵션이기 때문에 이 2열 좌석은 컴포트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원터치로 한 번에 눕는 자세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일어날 때도 원터치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듀얼 형태의 옵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큰 개방감을 줍니다. 네, 지금부터 스타리아의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에 앉았을 때 이제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좀 새로운 부분은 지금 일단은 시트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이제 멀리 내려다 보이는 점이 좋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이 왼편과 오른편, 그러니까 이제 1열에 이 유리창 부분이 상당히 이제 밑에까지 쭉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이던 시선하고는 차에서 기본적으로 1열의 운전석에서 밖을 바라보는 풍경하고는 사뭇 좀 다른 풍경이 전개가 됩니다. 시승 구간은 김포에서 일산의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까지 편도로 지금 58km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1시간 정도 시승하는 일정입니다. 올 때는 쇼퍼스 드리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열에 앉아서 왔고 갈 때는 이제 바꿔서 제가 운전을 하는 그런 시승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스타리아 라운지 2.2 디젤 모델이고요. 7인승 모델입니다. 트림은 이제 가장 윗 트림이죠. 상위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스펄레이션 트림이고요. 4륜구동 옵션과 듀얼 선루프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이제 옵션이 적용된 모델로 가격은 4,680만원짜리 차량입니다. 디젤 엔진의 출력은 177마력이고 44 토크로 좀 되어 있습니다. 2.2 이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에 들어있는 이제 탑재된 2.2 디젤과 같은 엔진인데 이 엔진을 조금 이제 다운 튜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니발과 비교를 해보자면 카니발의 디젤 모델이 이제 202마력에 45kg 폴스미터죠. 그러니까 이제 스타리아와 카니발은 같은 2.2 디젤 엔진을 사용하지만 카니발이 스타리아에 비해서는 30마력 정도가 더 높고 토크도 살짝 더 높습니다. 스타리아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 저속에서의 어떤 그런 토크를 좀 더 힘을 뽑아낼 수 있게끔 엔진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2.2 디젤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된 파워트레인입니다. 참고로 변속기를 6단 수동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다운됩니다. 스타리아의 엔진 트림은 지금 타고 있는 2.2 디젤과 3.5 LPI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됐고요. 1.6 가솔린 터보에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전기차 모델까지 해서 총 그 4가지 종류의 파워트레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2023년도 하반기 출시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아직 출시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하이브리드가 이제 수소 전기차보다는 더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MPV 차량 또 PBV를 지향하죠. MPV는 다목적 차량이란 뜻이고 PBV는 이제 목적 지향적인 특수 목적 차량이란 뜻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이제 와닿는 어떤 그런 그 이제 사용의 사례는 학원 통학용 차량이죠. 아이들을 이제 태우고 통학을 하는 차량이고, 그리고 또 스타렉스 하면은 떠오르는 게 경찰 형사들이 이제 타고 이제 범인을 검거할 때 양쪽에서 문이 열리면 이제 우르르 뛰어내리는 그런 그림이 연상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부 출입을 좀 오래 했었는데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밴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이제 쇼퍼스 드리븐이죠. 차에서도 업무를 봐야 되는 이제 업무의 특성상 차 안에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동력이 있으면서 뭐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다닐 수 있고 그런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밴을 많이 끄는데 거의 100% 카니발입니다. 이제 카니발이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일반 패밀리용 밴으로서 많이 이제 쓰인 거하고에 반해서 스타렉스는 조금 더 이제 승합차적인 용도로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스타리아가 나오면서 어떤 이런 투어링 기능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뛰어나게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스타리아가 기존의 카니발이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많이 잠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행의 질감에 대해서 이 엔진부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제 이 진동이나 소음 외에 이 엔진 자체의 어떤 그런 가속 성능은 아주 모자라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좀 가속을 해보면 소음이 좀 크게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 차는 디젤보다는 LPG 차량이 어떨지가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LPG는 디젤에 비해서는 이제 다운 옵션입니다. 30만원 정도가 더 저렴하죠. LPG를 선택하게 되면 LPG 3.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직전에 시승한 이제 K8의 LPG 모델과 같은 엔진입니다. 그 K8 LPG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스타리아도 240마력에 이제 32 토크 정도를 보여줍니다. 마력은
한 70마력 정도가 높고요. 토크는 살짝 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가 어떤 짐차로 쓸 때는 이제 디젤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어떤 이제 그 승용 그러니까 이제 패밀리 밴으로 쓴다든지 사람을 태우는 데 있어서는 LPG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음과 진동 부분에서 유리할 것 같고요. 출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좀 기대가 됩니다. 180마력의 가솔린 엔진과 50마력의 전기 모터가 결합된 것이 현대차 기아,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현재 차량들의 어떤 출력이죠. 요게 이제 그랜저 때는 2.5 가솔린 NA 엔진에 이제 모터가 결합되는 형식에서 현재는 1.6 가솔린 터보 플러스 모터의 형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된 게 이제 투싼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리고 K8, 그리고 이제 이스타리아가 이제 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할 텐데, 요게 이제 230마력의 이제 32토크라는 출력이라고 그러면은 지금은 타고 있지 않은 이 LPG하고 이제 출력 면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디젤과 LPG 그리고 하이브리드 요 세 가지 차종이 일단은 기본적인 옵션이 될 겁니다. 수소전기차는 이제 출시 시점이 뒤로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세 가지 차종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기대가 되고, 그 다음 후순위가 LPG고, 그리고 이제 이 디젤은 이제 마지막 후순위가 될 텐데, 현재 출시된 이제 LPG하고 디젤만 이제 놓고 비교를 좀 해보자면, 물론 LPG를 타보지는 못했지만 디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이런 진동이라든지 잔진동이나 소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이런 어떤 그 승용보다는 상용 쪽에 좀 더 적합할 것 같고요. LPG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이 싸고 이제 출력이 높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소음과 진동 부분에서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엔진과 관련된 이슈가 있죠. 엔진 오일 이슈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운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LPG가 조금 더 이제 당분간은 더 나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수소전기차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그거는 어떨까 좀 궁금하네요. 근데 다만 좀 수소전기차나 이제 이 순수전기차 배터리로만 가고 충전을 해야 되는 차량들은 충전 인프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속 90km 정속 주행에 이제 8단을 이제 물리면은 1500rp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합니다. 이제 추월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 5단, 자, 다운시프트 이후에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이 변속기의 체결감과 순간적인 도움닫기 가속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젤 엔진이 아주 이제 고 RPM이나 고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 엔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변속기의 효율이 좋다고 하더라도 초고속의 영역으로 운전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이 고속화도로 같이 노면이 이제 평탄한 곳과 현재 이제 국도처럼 노면에 굴곡이 좀 있는 데를 지나 보면은 차의 이제 승차감이 좀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지금 운전석에서는 이제 운전석에 앉았을 때 하고 2열을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이제 운전석에서의 승차감이 더 좋고,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동이 이제 밑으로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었고요. 현재처럼 이제 운전석에 앉더라도 이제 노면에 굴곡이 있는 곳에 이제 지나가면은 노면에 이제 이런 노면이 주는 굴곡이 주는 어떤 그런 느낌, 충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몸으로 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차는 이렇게 승차감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좋다고는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편안함보다는 안정성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브레이크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브레이킹도 밀림 없이 잘 작동을 합니다. 약 2km.
지금 코너를 이제 조금 높은 속도에서 들어가면서 서서히 속력을 낮추고 빠져나오는 형태로 돌아 나왔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이 코너에서의 이 흔들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이렇게 자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평가하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정적이다, 요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어서 이 정도 속도로 코너를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차의 어떤 그런 이 거동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데군데 이제 차가 흔들릴 때 이 자세 제어 장치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랙션을 조금 잃으려고 하면은 잘 잡아주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사륜구동 이제 옵션이 장착된 어떤 그런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2.2 디젤은 사륜구동 옵션이 선택이 가능하고요. 또 LPG 3.5 LPG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또 안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은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냥 또 이제 디젤보다는 LPG를 추천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왜냐면 차의 이제 거동의 특징이 이 차가 어쨌든 그 다소 이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큰 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이제 사륜구동 옵션은 또 상당히 좀 꼭 넣었으면 하는 필수 옵션에 해당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디젤과 LPG 중에서 사륜구동을 넣을 수 있는 게 또 디젤의 매력이고, 그리고 또 이제 승차감 측면에서는 LPG가 나을 것 같고요. 출력과 승차감 면에서는 LPG가 나을 것 같고, 어떤 그런 어떤 선택의 고민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어느 트림, 어느 차종을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하이브리드 차에 이제 이 올휠 드라이브가 채택이 될지 옵션으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트림에 이 풀타임 사륜구동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선택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제 스타리아를 잠깐 시승을 해봤고요. 가장 좀 새롭고 센세이션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차의 외관입니다. 우주선에서 모티프를 땄다고 하는 이 외관이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이런 외관은 좀 아이들이 좀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또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실내 구성이 이제 패밀리 혹은 투어링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옵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컨대 차박과 관련된 평탄화, 2, 3, 4열의 평탄화, 그리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제 듀얼로 되어 있는 것들 뿐만 아니고, 이제 이 2열의 시트가 돌아가서 3열과 대화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바깥에 이제 풍경은 넓게 보이고, 그러니까 디자인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재밌는 외관, 그리고 차 내부의 어떤 그런 다기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적인 측면에서는 본격적인 스포티한 SUV랑은 물론 비교가 안 되겠지만, 나름 준수한 어떤 그런 거동과, 그리고 또 특히 안정적인 이 트랙션 부분이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파워트레인의 이제 형식 면에서 디젤이냐 LPG냐 하이브리드냐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들의 기호와 목적에 따라서 다소간의 이제 호불호, 또 용도에 따라서 선택의 어떤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이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좀 비싸게 나온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성비를 만족을 시켜주면서 어떤 이런 그 목적과 기능 이런 것들에 충실한 차량이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고 상품성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의 대항마라고 했을 때 카니발이 적수가 없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카니발이 독점했던 벤의 영역, 여기에 스타렉스는 이제 주로 승합이나 집차 용도로 많이 쓰였다고 한다 그러면, 그 영역을 분명히 침범해서 많은 영역들을 이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